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아니, 갑자기 왜 화면이 바뀌었냐 하고 놀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채널로 저희 오마이TV 다른 채널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일정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그 현장을 보여드리다가 예정된 오늘 순서 안진걸 민생경제소장과 함께하는 이 하피풀 안진걸의 하피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예, 이재명 후보 일정도 앞에 좀 그러니까요. 보여드리다가 예. 그것도 다른 채널 또 쓰고 있어요. 아니 다 그거 다 보고 싶어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후보도 다른 뭐 채널로 보시고 또 안진걸 지금 소장 보고 오마이 싶은 TV의 사람은 채널 2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KBS 1, KBS 2처럼 오마이 TV 1, 1, 오마이TV 2 유튜브에도 그 2개가 뜨나요 그러면요? 여기 채널을 나눠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홈페이지랑 유튜브에서 둘 다. 예, 저희 유튜브 들어오시면 그 다른 채널도 이제 나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구별이 돼요? 네, 구별이 1, 2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내용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생방송 라이브가 2개의 딱지가 붙어 있는데 네, 이제 내용이 다른. 내용이 다르죠. 아, 네, 내용이 예. 다르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뭐 제가 골라서 볼 이재명 수 있는. 후보와 경쟁을 하고 있는군요. 시청률 경쟁. 재밌게 하겠네. 요거 우리 고경일 만평가가 지난주에 글을 준 건데 예. 자영업 활성화 결의대회 때 네, 누구예요? 그거? 저라는데요. 안 닮았죠. 여기 닮았습니다. 너무 그냥 젊고 똘똘하게 그려놨다는 눈이 예쁘게. 그 후보가 그러니까 이 후보래 고경일 이제 상명대 애니메이션학과 교수님인데 고경일 교수님이랑 만평가거든요. 네. 이거 라이브 커리크처라고 하는데 직선에서 그려주셨는데 그래요. 저에 대한 애정이 다 과도해서 너무 잘생기게 예쁘게 젊게 그려놨다. 예,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 관심을 여러분. 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똑같이 생겼죠? 똑같나요? 네, 예. 여러분들의 평가도 기대해 보고요. 자, 예. 저희가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마마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안진걸 소장님, 바닥 민심하고 지지율이 왜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그것과 함께 저희가 예. 정리해야 될 일정이 있죠. 바로 주말 동안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 예. 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시작하면서 부울경 지역을 돌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 현장 모습이 또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는데, 무슨 이재명 후보의 일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먼저 이 바닥 민심과 네, 여론조사는 다를 수 있죠. 음. 왜냐하면 여론조사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계층이 있을 수 있고 네, 윤석열 후보 선출 전후 과정에서 국민의힘 아. 지지층들이 적극 여론조사에 응하기도 했었고 네, 또 아무래도 단일화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고요. 근데 바닥 민심은 어쨌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꽤 있는 건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죠.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설 수도 있다. 앞서는 민심이 드러났을 수도 있다. 아하. 겸허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민생 속으로 민심 속으로 청년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네, 거기서 동고동락 같이 살고 같이 아. 죽는 자세로 네.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건 굉장히 잘한 거죠. 저번에 그러니까 예. 그런 민생에 신경 쓰고 현장 가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네. 바로 메타버스가 나왔어요. 예, 저희들이 오. 제안한 것을 예. 이재명 캠프나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깊숙이 아하. 고려하고 네. 저기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안진걸 소장의 예. 말을 잘 들으면 제 말은 아니고요. 우리 이제 박정우 기자님과 저희들이 아. 방송하는 내용을 뭐 하천대유 게이트는 하나은행이 몸통 아니냐라는 네네. 의혹 제기도 이재명 캠프에서 유심히 봤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통을 하는 거죠. 네. 저희는 독립되어서 활동하지만 음. 저희들이 어떤 오마이TV에서 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뭐 고발이나 보도를 내면 네. 그 캠프에서 잘 봤다, 잘 참조하겠다고 연락이 아하. 옵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제대로 참조해야 된다. 네. 민심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에 실망한 민심, 코로나19로 상처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민심, 네. 여러 가지로 어쨌든 소외받고 실망한 청년들의 민심, 아. 이 세 가지 민심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예.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깊숙이 민생 속으로 민심 속으로 청년 속 뛰어들어야 된다. 네. 다음에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이고 현장에 가야 될 것이고 현장에 가고. 그다음에 정책이나 공약에 그들의 이야기를 반영해야 된다. 반영되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반영이 매우 돼서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정책으로 나오는 게. 저희들은 지금 당장 정기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걸 하자. 음. 뭐 등록금 그
등록금 같은 경우는 네.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하고 학자금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그다음에 아동수당 지금 10만 원인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해서 30만 원 올리자. 네.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큰 틀의 공약도 필요하지만 네. 당장 실현 가능한 것들을 몇 개 내.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 소확행 공약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본인이 뭐 안심데이터, 안심데이터 같은 네. 본인이 낸 돈이 다 떨어져도 어쨌든 데이터를 계속 너무 데이터를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 돈이 그게 들어가죠. 아니라 네. 물론 이제 와이파이 존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이동통신이라는 게 특히 데이터 서비스라는 게 거의 기본권, 생존권, 생활권 영역이기 때문에 네. 거의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소확행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 소확행위원회가 이재명의 소확행 공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게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실무 간부 한 명이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고, 구속돼 있고. 그 다음에 해피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예상 2015년, 16년 단계보다 예상했던 수익보다 네. 몇 배가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국민들은 그건 속상하고 열받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최선을 다해서 5,511억을 환수한 건 맞지만 네. 어쨌든 저쪽도 4,040억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게 도계공 이제 성남 도계공은 화천대유에 예, 갔으니까. 지분 대비 더 많이 확보한 건 맞아요. 음.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네. 그런데 화천대유 세력들도 4,040억이나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의 분노가 크고 어쨌든 이재명 성남시장이 능력 있게 잘 해왔다고 믿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대단히 아쉬운 거죠. 몰랐던 부분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역시 저는 사과와 위로로 아. 이렇게 아주 낮은 자세로 네. 임해야 되고요. 다만 화천대유 게이트의 몸통이 무엇이냐, 몸통. 누구냐 몸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굽니까?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오마이뉴스에 보면 네. 우리 구영식 탐사 전문 기자가 아. 전석진 변호사라는 분을 인터뷰해서 화천대유 몸통은 SK 채태원 그룹이다라는 아하. 인터뷰가 나갑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정말 황당한 가짜 뉴스가 네. 뭐 하천대유가 무슨 5천만 원, 뭐 8천만 원, 1억 정도 내고 4,040억을 벌어들였다. 이건 네. 팩트가 아닙니다. 맨 처음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는 네. 당연히 더더욱이나 성남의뜰 같은 회사는요. 화천대유나 성남의뜰 같은 회사들은 특히 성남의뜰은 시행사잖아요. 시행사든 시행 끝나면 해산하는 거 아닙니까? 네.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출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처음에 회사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 나중에 음. 사업 비용 이제 그 중에서도 사업을 주관하는 네. 화천대유가 사업 비용을 자기들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때 아하. 400억 정도 사업 비용이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사업 비용이 400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뭐 뭐 추가로 더 든 것까지 하면 4,500억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네. 그 돈을 SK 채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이 네. 키엠 파트너스를 통해서 됐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전석진 변호사는 그리고 채태원이 사면 받았던 역사 박근혜 최순실 때 네. 그다음에 박영수 윤석열 특검 때 채태원이 기소되지 않은 거 아. 그 주요 기업 중에서요. 그렇죠? 네. 신동민하고 이재용 구속도 됐는데 이제 그 부분을 근거로 묶어서 음. 결국은 SK가 보온해 준 거 아니야 화천대유를. 아, 그다음에 그런 하나은행 부분을. 컨소시엄에 SK 네. 증권이 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천 선화동이. 성남의뜰에 보면 네. 43% 아니 50%가 도계공 성남도계공 43%가 하나은행 그다음에 7%가 하천대유하고 천화동인데 천화동이 네, SK증권의 특정금전 신탁에 에피를 쓰고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 다 묶어서 네. SK가 몸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 그런 다르다. 시각도 필요한데요. 예, 예. 어떤 시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결정적으로 성사하게 해준 자들에게 돈을 주겠죠. 화천대유는요. 그렇죠. 이재명은 그걸 방해한 사람이잖아요. 공공환수를 해서 공산당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니 그 남욱 변호사가 12년 동안 씨알도 안 먹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시장, 이재명 후보가. 최순실의 변호인이 이경재가 고문인데 네. 이재명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사건은 관련 없다. 아, 남욱 씨알이 안 먹힌다. 네. 김만배 이재명 아니다. 다 증언이 나와 그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녹취록에도 네.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녹취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그게 걸 뭐 제출하고 그랬는데 제출한 게 모든 게 다 제출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거기도 보면 이재명 이름이 없잖아요. 네. 자 일단 그래서
처음에는 화천대유 주인 누구냐 이재명이냐 몰았는데 아니니까 그게 쑥 빠지고 그다음에 그분이냐 그러면 돈을 받아먹은 네. 왜냐하면 그 대화 속에 그분도 챙겨줘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분의 몫이다는. 아하. 근데 그분도 아니라는 게 밝혀지니까 쑥 빠진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네. 알았으면 배이며 몰랐으면 무능이란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유능한 이미지의 유능한 행정가, 강력한 네, 추진의 네. 행정가 이점에 대해 타격을 입히는 거죠. 이렇게 실제 일부 그렇게. 먹혀든 겁니다. 네. 90%의 언론 환경이 악의적이거나 적대적이기 때문에요. 먹혀든 거죠. 예. 지지율이 상승에 타격이 된 겁니다. 어쨌든 하천대유에 실망한 국민들이 있으니까 분노한. 자 그러면 자 초기에 사업자금 400을 낸 것도 큰 힘이 됐죠 하천대유에. 그게 없으면 그래서, 사업이 안 됐죠. 예, SK 사실은. 배우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최태원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기원의 돈이었으니까 최기원이 또 동생의. 키앤 파트너스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가설에 네. 그 주장에도 일부 약점은 있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SK증권이 특정금전 신탁으로 개입하긴 했지만은 네. 그 SK증권이 실제로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도 여기서는 미지수냐. 왜냐하면 컨소시엄을 꾸린 건 SK증권이 아니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입니다. 하나은행이 43%를 가지고 오고 네. 그다음에 성남의뜰의 화천대유를 시행사로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사업 비용 전체 네. 사업 비용이 1.5조쯤인데 1.5조 대출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했습니다. 그럼 SK 역할도 일부 있었지만 최기원 씨 역할도 초기에 있었는데. 전체적인 사업 구도로 보면 자 성남 도계공에서 사업 공모했잖아요. 네. 누가 하천대를 데리고 오죠? 하나은행이 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꾸려가지고 네. 화천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50% 지분 중에서 43% 지분을 책임지고요. 네. 그래서 민간에서 지분은 하나은행이 무려 86%나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계공 건데. 지분을 빼면요, 민간에서 예. 지분이요. 민간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자 민간에서 지분을 80%나 가지고 있는 하나은행이 그리고 컨소시엄이니까 돈을 대주단이라 그러는데 돈을 대죠. 무려 1.5조. 지금 세간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7천억이 아닙니다. 총 1.5조의 돈을 댑니다. 제가 정말 많은 공부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문서에 이제 제가 그 입수한 문서인데 하나은행의 돈을 무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1.1조 4,590억을 된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7천억보다 더 많은 돈에 처음에 택지 매입 단계에서 7천억을 대출해 줬고요. 네. 아파트 건설 단계에서 7,590억을 또 대출해 줍니다. 아.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은행은 무명 정말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의 화천대유 천화동인 세력을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묶어줍니다. 네. 그래서 사업권을 땁니다. 네. 세계 사업자가 경쟁을 했잖아요. 사업권을 따서 결국 하천대유 천화동인 세력이 떼돈을 벌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 사업권이 있었으니까 예를 들면 초기 사업비 400억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 사업권을 못 따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400억 사업비를 받았든 말든 네. 그냥 날아가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닭조똥개가 되죠. 1세대 이강길과 시세분, 2세대 남욱과 정영학, 3세대 김만배와 화천대유 세력들이 모두 닭조똥개가 될 것입니다. 아하. 근데 하나은행이 네. 1.5조나 되는 대출을 시행하고 약속하면서 사업권을 따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몸통에는 하나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실제 그래서 최근에 정영학의 진술에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다. 하나은행 네. 화천대유 게이트가 깨질 뻔했다. 곽상도와 전격 투입돼서 그게 성사됐다. 김정태도 하나금융주의 회장 김정태도 곽상도도 김만배도 다 성대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그래서 50억을 대가로 받은 게 그 아니냐. 대가로 50억을 받은 거 아니냐. 뭐 나왔죠? 문화재라든지 뭐 천연기념물 처리로는 50억이 너무 비싸다. 숨겨진 투자자가 아닌가 곽상도가 네. 이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비밀이 밝혀진 거죠. 아하. 사업권을 따내는데 지금 네. 몇 천억을 벌 수 있는 사업권을 따내는데 50억이 문제겠습니까? 줄 수 네.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은행 화천대유 게이트가 이제
굉장히 유력해진 건데 더더욱 김정태가 네. 대표적인 친박 세력으로서 어. 2013년도에 박근혜가 중국을 갔을 때 따라가 가지고 네, 네. 아들이 중국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음. 그걸 곽상도나 박근혜 정권이 해결했다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정유라에게 5억을 대출해 준 게 불법 대출인 게 하나은행이고요. 네. 근데 처벌도 안 받았고요. 음. 김정태가. 그다음에 또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등이 자기들의 그 집사 노릇했던 최순실 정유라 집사 노릇했던 네. 하나은행의 이상하라는 사람을 고속 승진시키는데 개입을 합니다. 예. 강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걸로. 음. 근데 김정태 등이 인사를 해준 거 아닙니까? 승진을 시켜줬잖아요. 네. 당시 하나금융지 회장이 김정태요, 은행장이 딴 사람이 있었는데 음. 이 사람들도 처벌이 안 됩니다. 음. 하나은행이 심각한 채용 비리가 걸려듭니다. 우리은행장 구속까지 됐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처벌도 안 기소도 하지 않습니다. 어허. 옵티머스 비리로도 하나은행이 연루되었는데 고위층은 하나도 기소가 안 됐습니다. 네. 전부 다 참 박영수 이상한 특검과 그런 부분들. 윤석열 네. 특검, 그러니까 박영특검 윤석열 수사팀장, 그다음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윤석열 대검 정찰 시절에 하나은행 세력들이 굉장히 비호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태는 이렇게 비호를 받으면 네. 2013년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 화천대유 세력이 힘을 몰아줘야 되겠죠. 컨소시엄 딴 데랑 하려고 그랬는데 곽상도 등 나서 허허 우리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자네 어르시면 안 되죠. 아. 형님 어르시면 안 되죠. 김만배 그랬잖아요. 좋은 형님들이라고 자기 주변에 다. 네. 좋은 형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죠. 음. 그래서 연결이 되고 깨질 뻔했던 게 연결이 네. 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할 때도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범죄적 설계를 했다 하나은행이. 네. 송영길 대표님도 지적하잖아요. 지분이 43%인데 어떻게 2%도 안 되는 돈만 회수할 수 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이상하죠, 사실은. 예. 봐도. 아무리 수수료를 총 300억을 받았어요. 하나은행. 네, 그다음에 네.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민간에서 지분이 그러니까 전체 성남의뜰 지분에서는 43%지만 성남 도계공 5,511억을 가지고 먹튀한 일종의 그 네, 사람들 네. 보기에는 확정 이자로 먼저 확정이익으로 아, 먼저 갖고 왔잖아요. 이득도 확정도 안 됐는데 그렇죠. 먹고 튀었어요. 5,511억을 가지고. 처음에는 5,503억이고요. 네. 나중에 8억을 추가로 배당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5,511억이에요. 총 확정된 건. 기부 체납 금액 4천억 대는 따로 있어요. 그건 따로 기부 체납은 따로 받았고요. 따로 하는 거고. 처음에 5,503억 그러니까 무슨 기부 체납이라고 막 우기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맨 그렇지 처음에 그런 얘기 않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기부 쏙 체납은 들어갔죠. 여기에 보시면요. 네. 자, 기부 체납 4,687에 따로 제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입수한 정부 기관의 보고서예요. 네. 기부 체납은 4,687 따로 있었다. 음. 5,511억은 그 성남 도계공이 먼저 가져갔다. 5,503억을 나중에 8억 가져가서 5,511억인데. 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에서 나머지 자기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이득이 생기면. 근데 그게 그 비율이 거기서 안 갔어요. 민간 지분에서 네. 86%가 하나은행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보세요. 총 하나은행 얼마를 가져갔냐면 32억을 가져갑니다. 아하. 그러면 4,040억에 비하면 1%도 안 돼요. 하나은행 2016년 대장동 보고서에 보면 예상이익이 1,761억이라고 해놨습니다. 네. 예상이익의 2%도 안 됩니다. 하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지분의 86%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1.5제 대출을 냈는데 음. 예상이익이 1,761억이라고 해놓고 2%인 32억만 가져간다? 네. 나중에 4,040억으로 늘어났는데 실제는 1%도 안 되는 돈을 가져간다? 이게 배임인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처음에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협약을 수정해서 네. 야 우리가 돈도 다 냈지. 니들 무명의 하천대유를 넣어서 100%다 가져갈 수 컨소시엄을 있게. 꾸려가지고 네. 사업권도 따냈지. 니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돈을 더 받아야죠. 성남 도경은 맨 마지막에 그래서 8억을 더 받아갑니다. 배당이익을요. 네. 등기부등본을 수정해서 가지고. 아. 근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단 하나 그러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제 보면 그 돈이 이만큼 벌리고 했는데 당연히 비율대로 가져가자는 얘기 나올 텐데 예. 그거를 화천대유 측이 가져가게 다 이제 거의 독식하게 보고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은행이 배임이다. 김정태 장 중심으로 배임이다. 고발을 한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됐습니다. 범죄 수익 한 수배 배당이 됐고 네. 자 여기서 2016년 하나은행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때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총 예상 이익이
총 1,822억을 그때 당시 성남이들이 가져갔잖아요. 처음에, 나중에 맨 이제 처음에. 저기 사업비까지가 저기 일공단 공원비랑 북측 터널 공사비랑 해서 5,503억을 총 가져간 것이고요. 맨 처음에는 1,800. 그래서 1,822억을 성남이들이 가져간다고 하고 본인들은 1,761억을 가져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예상이 2010년도 하나은행 같은 부동산 사업의 최고 전문가가 네. 이 성남의 뜰 사업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은 3,500억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떼돈을 번다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설명이 맞는 겁니다. 당시에는 예상 이익이 LH도 그렇고 성남 도계공도 그렇고 하나은행도 다 뭐 몇백억, 많으면 1,000억 가까이, 아니 적으면 1,000억 이하, 많으면 3,000억대라고 예상했던 거예요. 네. 그 예상 수익에서 성남시는 그래도 혹시 손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상 네. 이익보다 미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분이 50%니까 우리는 50% 이상 갖고 가있다 해서 보세요. 3,500억에서 1,822억 51% 정도를 먼저 가져가 버립니다. 나중에 확보해 5,503억 아니면 비율이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네. 70, 80%까지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보한 일공단 사업비하고 북측터널 공사비 제외하고도 3,500 정도 예상 이익이 예상을 했는데 하나은행 같은 전문가들도요. 네. 본인이 대출했으니까 얼마나 꼼꼼히 했겠습니까? 돈 못 돌려받으면 얼마나 잘못하면 꼼꼼하게 처벌되고 사기 예. 배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초기에는 기껏해야 3,500 정도 이익을 예상했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예상 이익을 알고도 화천대유 돈을 네. 몰아줬다는 건 맞지가 않다. 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의 배임이 여기서 발생한다. 성남 도경은 지분 이상으로 돈을 가져갔잖아요. 네. 50%의 지분이잖아요. 50% 플러스 한 주거든요. 가져갔고 그런데 51%를 가져간 겁니다. 1,822억을. 근데 하나은행은 예상이익 1,761억에 비하면 32억을 가져간 거니까 1.8%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상 이득을 1,761억으로 해놓고도 해둬도,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을 네. 공공 빼고 네. 2%만 배당 설계를 한 겁니다. 아무리 수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파면 팔수록 이상한 부분이 바로 하나은행 이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걸 수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배당이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배당이 됐습니다. 이번 네. 주에 제가 이제 오늘이나 내일 신속 수사 촉구서도 내고 예. 중요한 사실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애청자 음. 여러분, 제가 이 하나은행 화천대유 게이트를 맹추격하면서 물론 네. 오늘 구영식 기자님 인터뷰한 전석진 변호사님 같은 분들도 열심히 추격해서 김종철 기자가 인터뷰했네요. 김종철 기자님, 네네. 김종철 기자님이 인터뷰한 이제 구영식, 김종철 두 분을 좋아하다 보니까 순간 헷갈렸습니다. 김종철 기자 인터뷰한 거에 보면 SK 쪽으로 역할을 많이 네, 구하는데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핵심은 유출을 SK나 해놓은 사람이고. 하나은행 같은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하천대유 세력에게 연합해서 도와줬고 그 연결고리는 누구냐? 네. 박영수, 윤석열, 김만배 아하. 등이라는 것입니다. 곽상도라는 겁니다. 네. 둘 다 인연이 깊어요. SK 채태원 사면해줬죠. 박근혜, 곽상도가 SK 채태원 기소 안 했죠. 박영수와 윤석열이 아하. 다 그러니까 특혜를 주고받는 대가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네. 오늘 오마이 TV를 통해서 처음으로 단독으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단독으로? 주목해 예. 주십시오. 자, 하나은행이 저는 더 깊숙한 역할을 했다고 SK보다 보는 근거가 자, SK는 직접적으로 인사가 가지는 않았어요. 돈이 네. 일부 갔지만 자, 성남의텔 고물의 하나은행 부행장 출신이 옵니다. 아예 인사까지 와요. 네. 그다음에 성남의텔 이사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나은행이 추천한 이사입니다. 아하. 첫 번째 이사가 이병식이고요. 네. 이 사람 임기가 끝나니까 두 번째로 최모 과장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깊숙이 이사까지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문 하나 이사 2명이 파견된 거죠. 총. 이 사람들이 근데 저희들이 하나은행 안팎의 제보를 종합해 보니까 단순히 네. PF 부동산 PF 대출해주고 이런 걸 지원해주는 실무가 아니라 화천대유 세력하고 실무를 깊숙이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함께. 예, 화천대유를 엄청 챙겨준 거죠. 하나은행에서 파견돼가지고 하나은행 이득을 챙기는 게 아니라 거기 성남의 뜰에서 그랬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판단은 본인이 못했겠죠. 최소 은행장이나 하나금융재장에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을 거 저는 추정하는데.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에서 이 화천대유에 대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담당했던 과장
나중에 성남의뜰 이사까지 되신 양반이 아, 네. 2019년도에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건 회사 쪽 네. 그다음에 하나은행 내부 직원들 통해서 그다음에 언론사 이걸 취재하는 언론사를 통해서 네. 뭐 언론사가 추적해갖고 파악한 것까지 제가 세 개의 체크 이것을 크로스 체킹이라고 그러죠. 네. 크로스 체킹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은행의 간부가 네. 분양받은 거 인정한 것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정말 자, 깊숙하게 그러면 연결돼 있네요. 예, 박준 기자님 네. 벌써 감이 잡히잖아요. 네. 그 개인은 자기는 정상적으로 분양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백벌 양면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부동산 PF 담당 과장이 네. 그리고 성남뜰 이사가 이사 딱 3명인데 네. 이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성남의뜰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이사회잖아요. 네. 대부분 성대 관련자라는 것도 웃기지만은 성남의뜰이나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성대 출신이고 네. 하나는 김정태장도 성대 출신이라는 것도 웃기지만은 어쨌든 화천대유에 하나은행이 얼마나 깊숙한 역할을 했는지 알겠죠. 깨질 뻔한 컨소시엄을 곽상도가 나가서 연결해주고 네. 화천대유 그래서 컨소시엄 안착시키고 사업권을 따내고 시행을 시키고 예. 사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자기들이 시행사에 하나은행이 시행사에 투자를 했잖아요. 만약에 시행사에 투자를 했으면 그 시행사의 이득, 이른바 화천대유의 이득 이득에 가져올 수 있죠, 사실은.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상이 그리고 근데 화천대유 다 지분 100% 누가 갖고 있죠? 김만배 갖고 있잖아. 1인 회사요. 그러니까요. 그건 좀 이상하죠, 사실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그걸 아예 보이죠. 김만배한테 엄청나게 몰아주려고 음. 좋은 형님들이 질비한 50억 클럽으로 묶여지고 평소부터 좋은 형동생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네. 자 근데 이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 이가 아파트 분양까지 받은 겁니다. 만약 하천대유 세력이 특혜를 김정택에도 온갖 특혜를 주고받았고 일선에 있는 프로젝트 PF 부장이나 과장한테도 특혜를 주고 네. 심지어 그중에 일부한테는 아파트까지 줬다. 아하. 근데 그 아파트가 당시 분양가 6, 7억입니다. 2019년도에. 지금 많이 지금 올랐죠. 17억 안팎입니다. 아이고. 전세가가 이미 분양가를 벗어났고 아. 시청만 10억으로 대박이 10억 났네요, 정도 말 추정됩니다. 그대로. 본인이 정당에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이해 충돌, 그다음에 다분히 오해받을 소지가 그러게요. 다분하고요, 발생하고요. 거기다 만약에 특혜를 주고받은 거면 네. 하나는 화천대유 게이트에는 어허. 훨씬 더 뚜렷해지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김정태 회장에서부터 네. 함영주 전 은행장, 어허. 그다음에 지금 직원들까지.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이게 아파트 문제가 드러났지만 이건 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과연 더 큰 덩어리 그래서 그 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네. 이 그분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민간이 다 해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방해해서 결국은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가져간 네. 성남시나 이재명 그분일 리가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 사업을 성사시켜주고 우리를 살아남게 해주시고 이 사업을 성사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막단 이득이 가능한 사람은 여기서 좁혀보면 일단 박영수가 있고요. 네. 박영수 윤석열 그룹이 있고 추정할 수가 있는 예. 거죠, 한 사람씩. 그다음에 하나는 김정택 회장 그룹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SK 관련자들이 있고요. 최태현, 최경원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 세 사람이 아하. 이 세 그룹이 가장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네요. 좁혀 보면 예. 하나씩. 그다음에 고위 공직자, 고위 법조인들 친박 성향의 이른바 아. 50억 클럽, 네네. 50억 클럽도 한 클럽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네 그룹이 그분입니다. 야. 그렇잖아요. 아니 정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네.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분들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예. 이재명 후보를 이 사업에서 향해서 누가 예. 가장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데 하천대유 천화동 소력이 그 중에는 그 사람들 이재명과 친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그분이라고 한 그런 뭐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사람들도 그렇게 좀 몰아가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재명 후보를 그분이 한 사람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이라는 거 없죠. 없어요. 그냥 배임 얘기라고 하천대유는 있죠. 누구 겁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네. 현수막도 다 사라지고요. 그분이 이재명이라도 참. 사라졌어요. 네. 이제는 뭐 알았으면 배임이요 몰랐으면 무능이라고 몰아가는 것만 남았는데 네. 자 여기서 알았으면 배임이다. 음.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 2010년 내부 보고서에 제가 입수한 거에 네. 본인들이 총 이득이 3,500억 정도고 그중에 아하. 성남시가 먼저 가져가는 게 1,822억에서 우리가 1,760억 정도 남는다라고 해놨다니까요. 근데 2%도 안 되는 네, 32억만 확보했다니까요. 나중에 4,040억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돈 확보했다니까요. 네. 지분 대비로도 성남 도경은 이미 50% 지분 가지고 네. 50% 지분 가지고 51%가 넘는 돈을 가지고 와버린 거고 그 후에 추가로 진짜 비교가 되네요. 일공단 공사비 부축 터널비까지 해서 무려 5,511억을 가져가 버린 것이고 심지어 등기 등록까지 고쳐가지고 8억을 더 가져갑니다. 그런데 1.5조의 돈을 내고 그러니까요.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네. 컨소시엄의 주관 회사이고 그러니까 컨소시엄 주도자이고요. 네. 아니 진짜 그 다음에 이사 고문도 한 명 파견했고 이사가 최종 2명이나 파견이 됐고요. 합쳐서 실무도 깊숙했고요. 네. 근데 어떻게 4,040억 최종 수득 예상 수익 말고요. 1,760억 말고 최종 화천대유세를 가져간 4,040억에 1%도 안 되는 32억을 확보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알았으면 배임의 전형이죠. 이건 몰랐으면 무능이 아닙니다. 알았던 거니까 배임인 거고. 네. 그러면 김정태와 곽상도와 김만배를 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비호해 준 의혹을 받는 박영수와 윤석열을 네. 조져야 되는 것이죠. 아하. 그다음에 하나 더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은행 담당 직원이 네. 담당 간부가 네. 지금 현재 성남에 이사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네. 아파트를 분양받은 걸 하천대유가 시행한 네. 더 포레스트 이름이 그걸 겁니다. 그것까지 지금 확인된 겁니다. 음. 얼마나 더 굉장히 이제 더 KT의 성격이 짙어지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살아남게 해준 세력은 누구냐? 2011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잖아요. 1,800억이나 받았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수사를 하고 박영수가 변호사를 했는데요. 주인 검사가 자, 윤석열. 그때 대장동에 그거? 1,800억 이렇게 예금보험공사 문건입니다. 1,800억 원을 네, 가져갔잖아요. 자, 나중에 못 돌려받은 돈이요. 무려 645억만 회수해서 부산저축은행만 해서 원금이 383억에 이자 2,245원에 빌려준 돈이 1,805억인데 네. 못 돌려받고 있는 돈이 2,628억입니다. 아. 이것을 누구한테 빌렸냐? 네. 이강길과 C7 그다음에 네. 판교 PFV라는 데 빌려준 겁니다. 네. 이게 다 이강길과 남욱 정영학과 관련된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대장동 개발하기 위해서 예. 돈을 근데 빌린 건데. 당시 이강길은 구속이 됐어요. 이걸로 구속이 된 거라면 신영수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동생한테 뇌물을 줘 구속이 됐는데 네. 나머지 남욱 정영학 등은 당시에 이 엄청난 대출을 불법 부실하게 받았거든요. 네. 대출 브로커가 10억을 막 받고 조모 씨가 당시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척인. 근데 이 부분을 박영수가 변론한 거예요. 김만배가 변호사 소식해 주고요. 네. 근데 윤석열 수사했는데 다 묻어준 겁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천화동의 세력이 이때 살아남아 버린 겁니다. 아하. 돈도 안 갚고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예. 있고 이재명 후보도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지적했잖아요. 저 네. 2011년도에 수사해야 된다. 부산저축은행 대출 대장동 대출 왜 덮었냐? 박영수 윤석열이 답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아하. 살아남아서 예. 끝까지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음. 어떻게든 민간 개발을 해내서 반감반민이 돼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네네. 그럼 성남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몫은 가져갈 때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는 겁니다. 민간 사이에서의 아니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성남시가 이재명 시킨 것도 아니고 네. 하나은행하고 화천대하고 해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땄잖아요. 거기서 이익 배분은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개발 여지가 없는 거죠. 개발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때 어쨌든 이자들이 초기에 땅을 사는 사업비용으로 1,800억을 대출 받았는데 결국 거기서 총 2,240억을 지금 못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이자가 이제 늘어나가지고. 근데 그걸 누가 덮었냐? 윤석열과 박영수가 덮은 겁니다. 그럼 이자들은 얼마나 윤석열과 박영수가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박영수에게는 딸, 곽상도에게는 아들, 네. 그 다음에 윤석열에게는 아버지의 아. 집을 사준 것이라고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죠. 자식이 없으니까 윤석열은.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이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설명이신데요. 예. 자, 뭐 어쨌든 저희가 쭉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잠깐 광고 말씀 듣고 예. 좀 인생 얘기 조금만 더 화려화. 이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려화. 자, 화려화. 이번 달 저희 광고가 들어와서 함께 해주고 있는 화려화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보다 어려지는 피부 관리 비결 화려화. 많은 분들이 드셔보고 재구매하는 이유가 바로 높은 만족도와 뛰어난 효과에 있습니다. 화려화 마시면서 피부 관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게 FDA 등록은 물론 식약처로부터 피부 개선 효과를 인정받았고요. 국제 특허를 받은 피부 기능성 원료 허니부시 추출 발효 분말을 사용해서 피부 주름과 보습, 탄력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아울러 이 피부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19종이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요. 이탈리아산 피시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같은 20가지 원료를 통해서 탄력 있고 촉촉한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마이TV 애청자들 위한 특별 2+2 이벤트 여기다 추가 할인 진행 중인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 검색창에 오마이TV 화려화 이벤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080-322-1000번 080-322-1000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참 화려화 이거 드시면서 또 어려워지는 피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자화제 시청률 내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제 자화제 시청률 낼 수가 있겠고 지금 나르샤님이 실시간 후원해 주셨는데 유튜브 슈퍼챗도 열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르샤님. 예, 나리샤님 고맙습니다. 네, 많이 하나는 하천대유 게이트 설명을 듣고 네, 감동 받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뭐 안진걸 소장님을 많이 칭찬하는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네. 저는 제 칭찬은 저는 듣고 싶진 않고요. 민생 대통령 오히려 안진걸 뭐 이런 얘기 민생 문제 해결을 제대로 못한 제 책임이 크고요. 네. 민주당이 제대로 올인하지 못한 아하. 또는 정의당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헤매고 있는데 네. 그 책임이 저희들에게도 일부 있습니다. 민생 시민단체들이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더 예. 민생 문제 해결에 올인하게 했어야 된 건데 굉장히 네. 안타깝고 아쉽고요. 저는 그 잘못을 어쨌든 대장동 게이트에서 네.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성남시가 이렇게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매도되는 것을 막고 네. 이건 특정 후보의 지지냐 비판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제 양심 문제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구도를 예. 아니 투기 수가 세력들이 없는. 그렇게 난리를 피운 수십 년간 논독을 들여서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네. 수십 년 작업한 데에서 2010년 갑자기 시장에 당선돼 가지고 그걸 막은 거거든요. 그 여러 문서에 그게 나와요. 네. 민간 세력들이 다 해먹으려다가 성남시장이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당황했겠지. 예 사업이 어긋나면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 담당자 진술이나 네. 탐사 전문가들이 보면 그 자기들이 100% 해먹을 수 있었는데 시의회에서 갑자기 성남시장이 이재명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무슨 사업이 불투명한데 앞으로 얼마나 벌지도 모르는데 하나은행도 2016년도 보고서에 2016년에 겨우 3,500억 정도 이득이 생길 거라고 봤는데 사업이익이. 네. 근데 그 중에서 1,822억을 가져가 버리고 네. 그 다음에 야 그것도 안 되겠다. 제1공단 10km나 떨어져 있는 아무 상관없는 기부채납도 이미 기부채납도 4,000대를 했는 따로 돼 있는데 빼놨는데 또 가져가. 또 그 다음에 북측 터널비까지 또 뜯어가 막 이런 거죠. 5,503을 가져가 버린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진짜 이제 정말 사업 성공해서 네. 이득을 자기가 가져가야 될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은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1,761억 정도가 남을 거다. 성남시가 계산했으니까. 가져간 다음에도 그래서 줬으니까 거기 성남시에. 대출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다 네. 사업 보고를 분석을 하거든요. 대출을 해주려면 네. 무려 1.5조를 대출해 준 사업입니다. 우리 서민들 중소기업 중산층들한테는 대출도 안 해주잖아요. 은행들이. 은행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깐깐하고. 예. 근데 그걸 볼 때 정말 어떤 이 그분이 없었다며 그분이 있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누군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은행, SK, 박용수, SK 윤석열, 그룹이냐, 네. 하나은행 그룹이냐, 좋은 형님들이냐. 박영수, 윤석열 그룹이냐, 50억 클럽 중심의 고위 법조원 네. 그룹이냐, 친박 세력들이냐. 네.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류와 그쪽? 화천대유 부동산 불로소득파가 결합한 네. 하나은행을 끼고 결합한 국민의힘류 하나은행 화천대유 게이트다. 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 특히 하나은행이 파견 보낸 성남현대 이사가 부동산 PF 담당 간부가 아파트 분양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의심이 짙어진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 대해서는 우리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님이 빨리 네. 기사를 써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도 저희가 윤석열 후보 예. 우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1야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야기 한번 해야죠 또. 이야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한국 시리즈 1차전 직관 같더라고요. 예예예. 그것도 저는 황당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막 민생 속으로 민심 청년 속으로 뛰어드는데 네. 프로야구가 국민들 인기가 있고 청년들 인기가 있으니까 그 인기에 편승해가지고 그렇게 보셨군요. 직관 갔잖아요. 네. 어렵고 험한 길로 가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거. 그런가요? 그런 착각과 자만에 빠져서 갔는데 자 사진 기자들이 찍어요 앞에서 네네네. 기사를 뻔히 기자들이 엄청 찍는데 거기서도 또 쩍쩍벌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물론 우리끼리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 있을 때나 책상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앉을 때 있습니다만 이렇게 앉을 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 또 이렇게 발도 이렇게 가끔 올리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종아리 이렇게 주물려 주려고. 맨발이시네요. 아니 오늘? 죄송 맨발이 나와버렸나요? 아니 아니. 사과드립니다. 예 발이 나만 아니 그럴 때 있어요. 하지만 당장 누가 한 명 예를 들면 아무리 친한 후배가 찾아와도 네.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얼른 내려서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서로 예의 바르게 하고 공손하게 하고 말이라도 형태라도. 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쩍벌이 몇 번째입니까? 안 그래도 안 고치시나 봐요. 안 하면 안 고치는 걸까요? 안 자, 고치시는 걸까요? 이번에 프로야구 간 거 보면 네. 연출했잖아요. 네, 네. 모자도 쓰고 그 국가대표도 국가대표도 하고 네. 다분히 연출한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준비해서 간 또 거죠. 야구장 간 것도 너무 글러브도 가져왔더라고요. 인위적이고 그쵸 네. 글러브까지 아하. 마치 자기가 야구 광팬인 것처럼 야구 팬들의 환심을 네. 살려고 하는 건데 아. 다 연출했잖아요. 네. 자 그것까지 연출한 사람이 아. 온 국민이 국민들 대표해서 기자의 사진 찍고 있는데 쩍쩍쩍벌도 아니고 완전 쩍벌리고 있더라고요. 쩍쩍벌은 연출을 못합니까? 그것은 태도이고 본질입니다. 네. 이 사람 평소에도 매우 무례하고 거칠고 오만방자고 아나무인한 태도가 쩍쩍벌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투에서 드러난 태도가 것처럼. 반영돼 있다. 예, 이렇게 이 말투도요. 이렇게 하는 것도 도리도리도 뭐냐면 집중해서 조신하게 하는 게 아니라 껄렁껄렁 이야기하는 거죠. 니들이 자꾸 뭘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놈들아. 뭐 우리 장모 11장 피해주고 없어. 뭐 네. 이런 태도잖아요. 막 깔보면서 무시하면서 만약에 진짜 긴장하고 존중하면요 네. 말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아하.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예. 우리 장모님으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이 뭐 있다고 하고 아하.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저는 우리 장모님을 믿습니다만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께 또 기자님들께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더 조신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음. 우리 장모가 10원 하나 피해 준 적 없어.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 아나무인한테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도 이런 건 지적을 따끔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저희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말 바닥민심과 지지율이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가 계속 보고 있는데 불안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민심, 민주당이 실망한 민심, 민생 문제에 분노한 민심이 네. 어쨌든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제1야당 후보니까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도 유심히 보면 볼수록 네. 저건 정치인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돌아서 올 거라 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하고 상대방이 문제여서 지지를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진짜 중요한 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캠프의 환골탈태인 거죠. 네. 정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민생 속으로 민심 속으로 청년 속으로 네. 부드럽고 유연하고 설득력 있게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문재인 네. 정부도 민주당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은 겁니다. 네. 아까 말했잖아요. 부동산 민심, 그렇죠. 코로나로 지친 민심, 네. 여러 가지로 실망한 청년들 민심. 그게 때로는 과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가짜 뉴스에 근거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180석 줬는데 뭐 했냐 이런 얘기부터 뭐 했냐부터 시작해서 지난 4년간 우리 국민의 살림 사회가 얼마나 나아졌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 합니다. 네. 최저임금도 올리고 복지도 많이 늘었죠. 박근혜 정권에 비하면 훨씬 잘했죠. 그 이야기하면 그 박근혜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서 박근혜 정권과 비교하냐는 지적을 받습니다. 훨씬 낫죠. 이명박 박근혜 훨씬 낫죠. 객관적으로. 네, 네. 민주주의도 인권도 평화도 다 진척했죠. 하지만 기대에 못 미쳤고 황당한 사건도 있었던 것이죠. 네. 해필은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돼서 국민들이 열받았던 그렇죠. 것도 있는 것이고요. 않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홍남기 그룹으로 대변되는 코로나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국가 부채 걱정하고 네. 가계 부채, 국민 부채 막 늘어나고 못 사는 거에 대해서는
치부하는 그런 모습. 근데 음. 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서 그거 하나 제압하거나 아하. 자르지 못했느냐. 네. 그것 때문에 열받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요. 답답한. 지역 앞 예산 갑자기 거의 다 깎는 예산을 내놓질 않나. 6차 재난지원금도 민주당에서 후보랑 민주당이 치고 나가면 네. 정부에서 협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선을 근데 긋겠어요. 홍남기 심지어 김부겸까지 다 안 된다는 네.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뭐냐 이것들은 도대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우리 국민들 답답하고 좀 화나는 이런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앞으로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거를 국민들께 얘기하고 국민들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이 예. 민생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현장으로 가는 그 일정, 그 현장이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더 대선에서. 저는 선거 전날 밤 12시까지 이재명 후보가 그냥 전국 투어로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민생 투어, 민심 투어로 네. 거기 가서 이번에 캠핑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음. 캠핑카에서 청년 같이 잠도 자고 네네. 청년들이 사는 원룸에 들어가서 한번 자보고 음. 고시원도 한번 가보고 네. 서민 전셋집도 한번 가보고 농촌에 가고 농부들 일도 좀 하고 그다음에 계속 서민 중산층 저소득층 청년들만 만나는 거죠. 네. 지금 이 민생 문제가 악화됐는데 오히려 그러면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값이요. 점점 네, 네, 네. 대세 하락기로 접어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뒤엎으려고 윤석열은 종부세를 없애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메시지를 냈어요. 민생 문제가 악화되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아예 대놓고 음. 더 왜곡해서 마치 부동산 정책이 일부 실패한 건데 종부세가 실패한 것처럼 몰아가는 겁니다. 네. 근데 종부세 국민이 1.7%가 냅니다. 한 번도 70만 명 정도 안 해봤죠.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일가구주택자는 9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윤석열은. 그렇죠. 그럼 민주당이 엄청나게 지금 윤석열은 아예 재벌 대기업 투기꾼들을 비호하겠다고 작정을 나온 겁니다. 아마 윤석열 머리가 비어있을 게 윤석열 생각은 아닐 겁니다. 윤석열 주변에 달려든 국민의힘 세력들이 부동산 투기 네. 세력들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아하. 이게 맞다 예. 하면서 세금 폭탄이라 거짓말 치면서 아니 1.7%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세금 폭탄이 됩니까? 그리고 그 세금은 전부 다 지방 정부로 교부되게 돼 있어요. 아예 법에요. 중앙 정부는 못 써요. 네. 지방 정부에 교부되면 다 그건 지역 주민들의 복지에 쓰게 되잖아요. 특히 지방 지역 균형 발전에 쓰여질 거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세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이른바 이제 부자 감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투기꾼 있는데. 비호하고 투기꾼 감세입니다. 종부세가 이렇게 계속 세진다는 걸 알아야지 일간 자 이번에 뭐 몇 천만 원 1억도 나온대요. 서울에 고가 주택 가지고 있는 두 채 같은 경우 1억도 나온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거 진짜 나 세금 때문에 내놔야 되겠다. 집 팔아야겠다면 매물이 늘으면 값이 또 떨어지잖아요. 윤석열 지금 종부세 없애겠다 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계속 가지고 이번에만 있죠, 뭐. 내고 이번에만 대충 내고 버티고. 내년에는 없어지겠네. 집을 안 내놓게 되는 거죠. 아, 부동산 투기가 이제 근절되어가는 네. 집값이 하락되어가고 전월세값이 하락되어가는 중요한 지점에서 종부세가 강화돼야 되는 것인데 유지되거나 다만 일가구주택 중에서 어려운 분들은 네. 9억에서 11억으로 올렸잖아요 민주당에서요. 아하. 그것처럼 그래서 본인은 투기 목적도 아니고 시세 차익을 노리지도 않았는데 네. 집값이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종부세 편입된 분들은 상당히 또 빠지게 됐어요. 아하. 거기서 11억 올라갔으니까. 네. 그리고 일가주택자 중에 그래도 세금 내기 어려운 분들은 저는 나중에 과세 이연을 시켜주자 이겁니다. 아, 네. 상속이나 증여나 매매 때 내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안진걸 소장의 이제 목이 쉴 정도로 오늘 예.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하나은행 화천대유 게이트가 분명한데 부산저축은행 네. 부산저축은행 당시 대출을 불법 대출을 덮은 박영수 윤석열. 그다음에 하나은행이 결정 1.5조를 내고 컨소시엄을 꾸려갖고 나타나가서 네. 떼돈을 몰아준 거.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시원치 않고요, 솔직히. 송영길 대표하고 이재명 후보만 계속 하나은행을 지적했거든요, 주로.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거 이렇게 명백한 부동산 투기 세력들하고 다니는 네. 비호하는 질환데 이건 정말 총궐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뭐 있습니까? 목포에 가서 물론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인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낮부터 가가지고 12명 앉아갖고 폭탄 좀 먹고 낮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정상적인 행태는 아니잖아요. 후보가 네. 지금 몇 번째입니까?
네, 술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 술은 후보 좋아할 수 자체가. 있죠. 저도 네. 좋아하죠. 네. 저도 술보다는 숫자를 좋아하고 네. 그럽니다만. 근데 대부분은 예를 들면 너무 대놓고 아. 혹시 그런 모임이 있어도 저도 예를 들면 사람들 사진 찍을 때요. 네. 심지어 국민한테 미안해서 모임도 못 하는 국민 미안해서 10명 풀로 모였어도 네. 예를 들면 한 2명 정도만 사진 찍어서 지금 저희들 몇 명 모여서 뭐 자영업 살리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국민들 다 힘들게 모임도 자제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놓고 12명씩 사진 찍은 사람까지 하면 13명이니까 방역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빠졌겠죠. 예, 저 아마. 만약에 종업원이 찍어줬으면 뭐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쨌든 그러고 돌아다녀요. 막 야구장에서 쫙 벌리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이 엉뚱하게 다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선대위는 출범했다고 하지만 네. 송영길 대표하고 윤호중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후보 말고 보이는 사람 있나요? 그 수행하는 멤버 후보고. 자,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지금 180명 가까이 되죠. 네. 거기에다가 시장 군수나 도지사는 선거운동보다 이 사람들 빼고요. 구의원, 시의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무직 선출직 중에도 정무직인데 이분들은 지금 구의원, 시의원 하면 이분들이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다 합치잖아요. 국회의원까지. 네.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몇 명입니까? 1 곱하기 8명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10,000명 안팎 핵심 일꾼들이 있는 겁니다. 예.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들 1인당 8명, 189에 8. 그렇죠? 다 거기에다가 해보면 자, 시당, 시도당, 지역당의 당직자들. 네. 그것까지 다 합치면 또 수천 명이 될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언론 환경 얼마나 엉망입니까? 본인들 페이스북, 트위터, SNS에 날마다 올려야죠. 윤석열이 세상에 투기꾼들 비호하고 부자 감세하고 있다. 야구장 가서 한가하게 쩍쩍벌하고 있다. 이 얼마나 오만한 태도인가, 무례한 네. 태도인가.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그걸 덮어버린 박영수 윤석열이 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네. 핵심이다.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역시 박영수 윤석열 확상도 등이 김정태가 연루되어 있다. 네. 이거 적극적으로 알린 사람 몇 명은 있어요. 이재명 네. 후보 열성 팬들은 예. SNS 엄청 올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 시의원들이 그분들 일부 올리지만 막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지금부터 네. 피눈물 나게 뛰어야 된다. 피눈물 나게. 나게 뛰고 피눈물 나게 사과하고 피눈물 나게 위로하고 국민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해도 지금 민심 회복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여전히 다수석이고 다수당이고 대선에 저도 본인들은 구의원 국회의원들이라든 임기는 계속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절실함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열심히 해야 이길까 말까한 그런 선거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좀 너무나 수동적이고 나이브한 게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지적이시고 이른바 매머드 선대인데 네. 그 그 규모를 선대위도 살리면서 가야 되는데 전부 다 국회의원들로만 만들어놨잖아요. 일부 외부 인사 있지만 좀 더 네. 예를 들면 2030 세대들 외부의 신선한 인사들 파격적으로 물론 이제 앞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뭐 원혜영 처음부터 선대위 구성할 때 위원장이 그렇게 하면 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하. 근데 완전히 그런 거 있잖아요. 구태의원하게 선수대로 네. 5선 이상은 본부장, 뭐 3선 이상은 부본부장, 재선들은 뭐 수석 부본부장, 네. 재선들은 부본부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의원들 구색 맞추기에 그게 좀 아쉽다. 너무 아쉬웠어요. 자, 오늘 안진걸 소장의 이 말씀도 민주당에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네. 후보 개인 지지도보다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집니다. 이것도 문제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보다 후보 지지가 떨어집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하. 그러면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을 배우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물론 진짜 노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랑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도 지금 떨어지는데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우리 민주당이 거대 정당인데 정말 죄송하다고 빌고 또 빌고 전시 네. 바짝 차리고 음. 열성당까지 포함해서 네.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한테 사과하고 위로드리고 양해 구하고 하나씩 진실 알리고 네. 피눈물내 발바닥에 피나도록 뛰어야지. 아하. 그래도 될까 말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정원 선생님 맨발로 지금 뛰고 계신데 예. 민주당 양말 신을 시간이 없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 김기수님이 안진걸 소장님 응원합니다. 오마이TV 파이팅. 실시간 올려주셨고요.
나르샤님께서도 또 한 번 더 또 아이고, 실시간으로 나르샤 또 오셨습니다. 김기수님, 아까 하나은행 나르샤님. 게이트, 부산저축은행 박영수 윤석열, 하나은행 김정태, 네. 화천대유 게이트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다. 음. 이거 여러분 널리 진짜 알려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안진건 소장이 얘기한 것도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민주당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발언인 것 같고, 이 화천대유 게이트, 그 하나은행 게이트,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오늘 또 다시 일목요연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또 오늘 발굴해서 네. 오마이TV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이요, 진짜 처음이요. 자, 네. 하나은행의 부동산 PF 간부가 성남이 때 이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성남 때 이사 한 3명밖에 없는데 네. 1.5전에 대출해주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해충돌을 야기하면서 6, 7억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네. 벌써 시세차익만 10억이라는 거. 아. 그 시행사는 성남에 뜨리고 더 포레스트 샵, 이름이 더 포레스트 샵 아파트일 겁니다. 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팩트로. 확인했으니까 언론에서 저희가 오마이TV에서 공식적으로, 오마이TV 같은 공식내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저는 옛날부터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네. 무조건 팩트부터 체크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진걸 소장의 오늘 발언 주의 깊게 아마 들으셨을 네. 것 같고요. 자, 뭐 지난주에 저희가 민생 비단 주머니 드리면서, 안진걸 소장이 드리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정말 현장을 가야 된다고 했는데 현장 가는 모습 보였고, 이제 민주당 피눈물 나게 뛰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변화한 모습, 이것도 저희가 이번 정기국회 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네. 획기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라도 줄이는 뭐라도 해내야 돼요.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구나 진짜. 집집마다 바뀌는구나. 돈이 내가 지금 식료품비, 네. 물가도 오르는데 자, 물가 막 10,000원 오른 걸 왜 예민해지겠어요? 만약 교육비가 100만 원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물가 10,000원 올라봐야 99만 원 남잖아요, 집집마다요. 그렇죠. 오히려 집집마다 오히려? 행복해지죠. 물가 10,000원 오른 게 겁이 나잖아요.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요. 교육비, 주급,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가 너무 비싼데 물가까지 올라간 때문입니다. 그렇죠. 버틸 수 없다 이런 건데. 교통비가 5만 원, 통신비가 10만 원, 교통비 5만 원 줄어든 정책 펼친다고 해보세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 10,000원? 에게 이 정도는 별거 아니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죠. 아하. 그런데 그러니까, 올인해야 돼요. 국민 6차 재난지원금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네. 15조 세금 남는다잖아요, 올해. 그러면 국민 5천만 명당 30만 원 줘야죠. 그다음에 손실보상금 후보가 말한 것처럼 네. 모자라고 못 받는 사람도 많은데 그분들 추가로 줘야죠. 그렇게 15조를 그렇게 나누던지요. 손실보상금은 5조, 국민들 네. 1인당은 20만 원씩 해서 10조. 아하. 5조는 손실보상, 이번에 손실보상이 2조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모자라요.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5조는 더 주고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15조 남으면요. 그럼 소상공인도 좋고 국민들도 좋고 내수도 살아나고. 결국 민주당이 홍남기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 뭐 거기에 좀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뭐 1시간 정도 가까이 이렇게 다양한 이슈,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안진걸 소장 양말 신을 시간이라도 있게 힘내라고 다시 한번 응원의 댓글 좀 죄송합니다. 보내주시고요.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안진걸 소장과 돌아오도록 하고, 이번 주 내내 좀 오마이TV도 계속해서 열심히 저희들 피눈물 나게 뛰면서 선거 현장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뛰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하나은행 하천대유 게이트 널리 알려주세요.